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인 한 사람 부르지 못하고 자료 제출 역시 거의 대부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청문회는 사실상 맹탕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민석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제출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맞섰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은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개인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까 국무총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ABC에 해당하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고 질퍽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략적인 금년도 예상 규모를 물었는데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물었더니 OECD 평균보다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게 엉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말해보라고 하니까 20% 아니면 30% 정도 규모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48.8%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빚내서 퍼주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청문회처럼 버스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버벅거리면서 끝내 예상 규모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국가채무비율은 아예 찍어서 답변을 했는데 찍어도 너무 터무니없이 찍었던 것입니다. 개념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상 규모만 해도 673조 원인데 대략 600조 원대다 이 정도의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추경 편성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무개념한 사람에게 어떻게 총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6억 원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짜집기 의혹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5년간 수익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이었으니까 8억 원을 다른 곳에서 벌어들였던 것입니다. 8억 원 가운데 아들의 유학비 2억 원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고 하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처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전처가 부담했다는 2억 원을 빼더라도 6억 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꽤 맞추기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민석은 당시 결혼 축의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웃기는 것이 결혼을 알리면서 축의금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축의금으로 1억 원 정도를 걷어들였습니다. 1억 원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안 받겠다는 축의금을 강제로 억지로 전달하고 간 그런 수준이 아니죠. 1억 원을 걷어들이려면 보통의 결혼식장처럼 축의금 봉투를 받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축의금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축의금을 걷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글쎄요,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9년 12월 12일 열렸던 재혼 결혼식 축의금이 1억 원 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해인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빙부상임에도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조의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의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수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이 모두 5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 축의금은 몽땅 처갓집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6억 원을 채우려면 2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처갓집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수시로 받은 돈이 2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꽤 맞춘 흔적이 역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또 거둬들인 돈을 은행에 보관했더라면 정빙이 가능하지만 장롱 속에 보관하다 보니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과 조의금,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재산 등록을 할 때 당연히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등록한 흔적이 없습니다. 6억 원에 대한 정빙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빙이 안 된다면 그 돈이 정말로 축의금이었는지 처갓집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스폰서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 11명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빌렸다는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돈을 받거나 상환한 거래 내역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1억 4천만 원을 대출한 흔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주장일 뿐이니 이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은 청문회를 사실상 묻지마 청문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선 정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체를 모두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정인으로 한정했는데도 민주당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는데 자료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김민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간사인 배준형 의원은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이겠느냐,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문회에서 정인이 딱 한 명 출석했고 자료 역시 제대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약화되면서 조국은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민석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배준영 간사는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동의에 서명만 하면 된다, 서명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배째라는 식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만 버티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하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멋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심지어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라고 그러는데 총리는 무자료 총리가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민석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가운데 25% 정도만 답변을 보냈는데 그나마 보내온 답변들도 대부분 엉터리이거나 불성실한 자료였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2건의 전과가 있죠. 그런데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고 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2억과 7억 2천만원, 합계 9억 2천만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없다는 답변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살았던 아파트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 조건과 배우자의 상가 계약권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가 계약권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들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비율이 25%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모친의 한강빌라 전세 관련한 2중, 3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모친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위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칭화대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를 대신다느냐, 후보자 본인이 다녔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가 들은 수업명과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인데 그걸 왜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녀 유학비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인 김민석이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와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제고를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은 스스로 학비는 전 부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학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어디서 돈을 받아서 코넬대학 학비를 감당했는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인지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현지에 가서 직접 현찰로 줬을까요? 그런데 김민석은 전체가 부담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째라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이미 스폰서 강신성으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과거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적인 의혹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를 밝혀달라는데도 끝까지 전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질의 과정에 박선원이 계속 떠들어댔고 곽규택이 조용히 하라고 한 데 대해서 박선원이 야 조용히 해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곽규택은 혼자말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용케 알아듣고 소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인도 없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런 주장만 하는 청문회를 계속해서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오후 정도에 봐서 청문회 중단을 선언하고 대여 공격에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